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8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잡지식, 오늘도 호로록 잡자 맛있게 호로록 해봅시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광어와 가자미의 어렸을 적 모습. 눈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광어와 가자미. 이 친구들은 재미있게도 어렸을 때는 눈이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성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이 점점 위로 올라오며 반대쪽까지 넘어오는 것이라고 해요. 눈뿐만 아니라 두개골 자체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납작한 모양새를 가졌지만 일반적인 생선과 신체 구조 차이가 다이나믹하게 크진 않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등 지느러미도 존재하고 가슴 지느러미도 뒷면까지 양쪽으로 달려있고 배 지느러미까지 존재한다고 해요. 단순하게 그냥 옆으로 누워서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하죠. 헤엄치는 건 역시 다른 물고기들과 똑같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광어는 사실 꼬리 지느러미를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아닌 다른 물고기와 똑같이 좌우로 흔드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옆으로 누워있을 뿐이죠. 아무튼 어렸을 때는 광어나 가자미도 다른 어류처럼 눈이 양쪽에 달려있었다는 점, 일반 생선들과 신체 구조가 거의 같으며 단순히 누워서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점, 정말 재밌지 않나요? 두 번째 잡지식, 이 소리를 내는 새. 산을 거닐다 보면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소리를 내는 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 친구는 한국의 텃새인 맷비둘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소리는 발전기의 수컷 맷비둘기가 암컷 맷비둘기를 유혹할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통 새처럼 울지만요, 아무튼 왜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소리가 맹금류의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는데 비둘기였다니 신기합니다요. 세 번째 잡지식, 윤봉길 의사님의 폭탄.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도시락 폭탄. 윤봉길 의사님은 실제로 도시락 폭탄을 갖고 계셨던 것은 맞지만 1932년 4월 29일 쿵커우공원 의거 당시 저격에 사용된 폭탄은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통 폭탄이었죠. 어른 손바닥만한 타원형의 가죽끈이 달려있고 병마개를 열어 안에 있는 끈을 잡아당겨 던지면 폭발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이 물통 폭탄을 던지고 나서 도시락에 숨긴 폭탄까지 다 던지려고 했으나 그 사이에 체포되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과서에 도시락 폭탄이라고 기술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교과서엔 물통 폭탄으로 적혀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번째 잡지식, 홍콩 간다는 뜻. 혹시 홍콩 간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뭔가 이상야리탄 말로 자주 쓰이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썰이 이 말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론 쇼핑의 메카이자 반문화, 유흥의 도시로서의 홍콩의 이미지 때문에 이러한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썰. 두 번째로는 홍콩이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썰입니다.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중국적인 요소와 유럽적인 요소가 적절히 합쳐져 엄청난 화려함을 보여주는 도시였죠.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7, 80년 당시 홍콩이라는 곳은 일반 사람들이 꿈꾸기 어려운 곳, 즉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간다는 말이 꿈과 같아, 대단히 기분 좋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썰이죠. 뭐가 되었든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가 홍콩 가고 싶네요. 다섯 번째 잡지식, 땅에 떨어진 음식을 3초 안에 먹으면 괜춘? 땅에 떨어진 음식이라도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말에 기인해 땅에 떨어진 음식 초스피드로 입속에 넣곤 했는데 사실 이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이동 속도는 초속 0.02cm 정도이며 실제로 3초 정도의 시간이라면 음식에 달라붙는 박테리아는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닥이 타일인 경우에 바닥에 있는 박테리아가 48%에서 70% 정도 붙을 수도 있고 음식물의 수분 함량이 많은 경우 더 빠르게 달라붙을 수도 있다고 하며 치명적인 균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 아주 소량이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안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CD의 규격이 12cm인 이유. USB가 나오기 이전에 가장 핫했던 녀석 CD. 재미있게도 최초로 만들어진 CD는 11.5cm의 크기로 기획되었지만 결국 12cm가 표준이 되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곡인 베토벤 교향곡 9번을 CD 한 장에 담기 위해서였죠. 11.5cm의 크기에는 60분 정도의 곡 한 곡을 넣을 수 있었지만 12cm로 키우면 74분의 노래를 CD 한 장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해요. 소니의 오가 노리오 부회장은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12cm의 CD 규격이 채택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CD 한 장에 80분의 노래를 담을 수 있지만요, 아무튼 과거의 클래식 노래 한 곡이 현대 기술의 규격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 참 재밌지 않나요? 일곱 번째 잡지식, 빨판상어가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 거대한 어류나 고래와 함께 다니는 빨판상어. 저는 이 친구들이 평소 큰 물고기들과 같이 헤엄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엄청난 부착력을 지녔습니다. 자기 신체 무게에 수백 배에 달하는 힘을 받아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죠. 숙주가 빠르게 헤엄치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라도 빨판상어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빨판 안에 주름들이 요래 나 있는데 숙주
숙주에게 붙어 이 주름 사이를 넓히면 주변보다 압력이 낮아진다고 해요. 이게 엄청난 부착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빨판상어의 빨판은 물속에서도 탁월한 접착력을 자랑하기에 이 빨판을 모방한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빨판상어는 일반적인 상어가 아닌 전갱이목 빨판상어과에 속해 있어 상어라기보단 방어나 전갱이, 부시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잡지식 만찬 맛있으셨나요? 어디 가서 썰풀기는 참 좋지만 어디다 쓸지는 의문이 드는 잡지식 몰사신작,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차말라밀 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말처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